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1월 27일 신토익 논란 종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11월 27일 시험 보셨죠? 자, 다들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11월 27일 보셨던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달 2016년 12월 여러분들 대망을 장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다음 달도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010년 11월 달은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를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일단 파트 5는 여러분들 중으로 해서 별표 2개를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6는요, 중이긴 하지만 약간 좀 올라갑니다. 자, 별표를 하나 더 추가해놨죠? 바로 약간 중보다 약간 좀 올라가는 중상 정도가 될 거고요. 자, 파트 7은 여러분들 여지없이 뭐가 된다? 별표 4개를 달아봤습니다. 예, 중상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난이도 어떻게 된다? 여전히 파트 7이 여러분들 가장 어렵게, 그 다음 파트 6, 파트 5입니다. 그러면 과연 파트 5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6, 7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트 5는요. 제가 별표를 2개에서 중으로 이제 봤습니다. 자, 근데 여지없이 2016년 5월이죠. 우리가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12월 현재까지 어떻게 된다? 자, 파트 5는 여러분들요. 좀 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 한 뭐 4문제 한 5문제 정도는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여러분들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곧 이후에는 뭐가 된다? 거의 다 기본 품사만 아셔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땡겨준 학생은 어떻게 된다? 자, 파트 7까지 시간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고득점 학생 말고 우리가 토익을 처음 시작한 학생이나 한 500에서 700 정도 그 사이에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간이 단축이 안 되면 7에서 다 못 풀 그런 여러분들요 사태까지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품사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요 거의 반은 못 고들어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요 품사 여기 쭉 한번 보세요. 파트 5가 여러분들 총 3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사가 이번 달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6문제. 그리고 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총 몇 문제? 5문제 나왔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5, 3, 15, 6에서 뭐 된다? 21문제입니다. 거의 30문제 중에 여러분들 21문제가 뭐 된다? 즉 3분의 2죠. 3분의 2가 여러분들 거의 다 기본적인 품사 4가지에서 다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4가지만 집중을 잘 하시더라도 파트 5는 빨리 풀고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12월 달 여러분들 보실 때는요. 요걸 잘 감안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트 6 갑니다. 파트 6는요. 우리가 별표를 제가 하나를 더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중보다 약간 조금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파트 6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문장 삽입이죠. 자, 보통 문장 삽입이 이번에 새롭게 신토익으로 여러분들 등장하고 나서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나와서 뭐 파트 6는 뭐 괜찮았다 이런 여러분들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11월 달은 뭐가 된다? 자, 문장 삽입이 약간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한 지문을 제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장 삽입이 좀 까다로운 반면에 자, 접속 부사죠. 파트 6 아주 단골로 나오는 접속 부사 문제는 나름대로 좀 괜찮았다. 좀 평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문법 어휘, 문장 삽입, 접속 부사에서 이렇게 제가 개수를 적어놨으니까 또 역시나 다음 달에 보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여러분들 중상 해서 뭐가 된다? 거의 뭐 상을 더 보태보죠. 별표를 여러분들요. 제가 4개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만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 특정 부분을 갖다 학생들이요 굉장히 체감적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 엄청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죠. 우리 텍스트 매스 체인, 그다음에 온라인 챗 디스커션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대화문 같은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화자의 의도가 뭐냐라고 있는 그런 문제 있죠.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반면 이번 11월 달은요 뭐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장 삽입 문제도 말이죠.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키워드만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키워드랑 대명사 뭐 this, 뭐 these, them 이런 거 있죠. 요거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요. 앞 문장, 뒷문장만 잘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좀 괜찮게 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요. 고유명사. 요게 이제 여기서 우리 고득점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일명 촐랑거려서 많이 틀리는 문제죠. 자, 무슨 얘기냐? 자, 고유명사. 예를 들어서 남자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자를 물어봤는데 자기 혼자 여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갖다 답으로 처리한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총 여기 우리 11월 달에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의외로 여기서 촐랑거에다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12월 달이나 앞으로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 신토익을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된다? 고유명사를 갖다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그걸 갖다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문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중, 3중 지문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파트 5, 6 그리고 단일 지문까지 빨리빨리 풀어서 2중, 3중 지문 여러분들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5, 6, 7의 여러분들 난이도를 보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5 명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문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요. 나중에 어휘는 제가 따로 모아놨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사 문제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가산, 불가산 이런 문제 매달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어디? 전치사 뒤에 들어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emphasis라는 명사가 출제됐었고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appliance 명사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 자, number of 자체가 뭔다? 수많은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number of 뒤에는 뭐다?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shipment가 있었고요. shipment가 있는데 당연히 number of 복수명사니까 shipment로 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다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둡니다. number of가 있고 바로 the number of가 있죠. 여러분들요, number of 무슨 뜻이다? 바로 여러분들 수많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the number라고 들어간 거 있죠? 그 숫자,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number of, the number of 차이를 여러분들요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사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두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동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도 역시나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 있죠. 기본 동사 자리 문제 있죠.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시제라든가 우리 현재 완료 같은 거 때 조건 요게 참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요 시제 태보다도 기본적인 동사 찾기 문제가 여러분들요 계속 연속해서 한 2, 3개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주어 다음에 동사, 바로 registration fee라는 단수가 나오니까 includes가 들어간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including, to include 정말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시제일치인데 사실 이 시제일치는요 눈만 있으면 거의 다 푸는 문제이죠. 왜요? next month라고 해서 명백한 미리시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다? will decide라는 거 요거 답을 찾는 거.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뭐다?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사가 어렵게 나온다면 뭐 시제, 태 이렇게까지 가겠지만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는 기본적인 동사, 그 다음에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바로 시제 일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형용사 문제가 되는데요. 형용사 문제, 문법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거의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형용사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내고 싶다면 형용사의 역할, 명사 수식, 뭐 보호자리라고 해서 다양하게 출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요 가이드라인 명사 앞에 들어가서 명사를 꾸미는 local 형용사, 그 다음 way라는 명사를 꾸미는 practical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 application forms라는 명사를 꾸미는 또 relevant, 그래서 정말 명사를 수식하는 거 세 가지만 바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변별력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좋다. 왜?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문제 총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 부사인데요. 자, 부사도 역시나 문법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부사 문제는 딱 2문제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다? 완전한 문장 뒷자리, 부사 자리. 특히 이제 자동사 뒷자리인데 여러분들 differ란 단어 있죠? 보통은 differ from 이렇게 같이 외우죠. 뭐뭐와 다르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differ 다음에 from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동사다? 자, 동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뭐다? 부사 들어서 여러분들요 greatly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요 부사가 하는 역할 중에서 뭐다? 형용사 수식하는 경우죠. 그래서 lower than이라고 해서 여기 비교급이 나오는데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촐랑거리는 학생들은요 여기 보기 중에서 뭐가 들어간 걸 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뭐 때문에? than 때문에. than이네? 비교급이네? 뭐를 찍고 앉아있는데 이미 lower이라고 해서 지금 비교급이 들어왔는데 그따가 뭐를 왜 붙이고 앉아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lower가 됐든 lowest가 됐든 그건 바로 뭐다? 형용사의 비교급이고 형용사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용사. 자, 형용사는 누가 꾸민다?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ignificantly 들어간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than만 보시면서 more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요. 부사관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죠. 즉 이간질 자리입니다. 주어랑 동사 사이에. 그래서 어프로브라는 동사를 꾸미는 generall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요. 지금 이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품사로 나오는 이 어휘들 있죠. 이 어휘는 지금 이번 달이 품사 문제죠. 다음 달은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답 자세히 봅니다. greatly, significantly, generally. 자, 다음 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요. 전치사 여러분들 무려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전치사에 몰라? 그냥 찍어 이게 답이야. for라는 전치사는요. 매달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요. for라는 전치사 역시나 이번 달에도 여지없이 출제가 됐는데요.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 때문에란 뜻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달에 for 전치사 출제됐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import라는 단어만 보셔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경우죠. 수입하는데 어디로부터 수입하겠죠. 그래서 from이란 전치사. 그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러분들요.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사용되는데 바로 몇 월 며칠 이후에라고 해서 들어가는 바로 after가 출제됐고요. 자, 4번은요. 여러분들요. 요거는 뭐 거의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들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y, until, within이라는 여러분들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역시나 뒤에 two business days 기간이 나오니까 뭐 된다? 기간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 within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전치사 문제 총 4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요. 우리 1번 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1번 문제가 좀 쉬워요. 쉽지만 여러분들요. 이게 11월 27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가 12월 달 그리고 향후 내년까지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자, 토익이 좋아라는 전치사, 토익이 좋아라는 어떤 문제는 뭘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A, B, C, D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치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요. 이게 뭐다? All items, 모든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입니까? 여기 in the month of April, 4월 달 동안에 우리가 주문된 물건들이 will be shipped, 바로 배송될 겁니다. 바로 이틀 이내, 이틀까지라고 해서 뭐가 된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by도 답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자, 늘 설명드렸다시피 by, until, within의 관계는 여러분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이 화면을 보면서 뭐야? 저것도 설명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를 잡아오시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y라는 건 여러분들 뭐뭐까지, until도 뭐뭐까지인데 얘는 뭐다? 완료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until은 뭐가 된다? 지속과 계속의 개념입니다. 자, by와 until의 여러분들 차이는 어떻게 된다? 자, by는 여러분들요 동사일지를 보시면 돼요. 뭐 submit라든가 어떤 거 있어요? return이라든가 뭐 이런 거 동사 있죠. receive 이런 동사들이 바로 by가 되겠고 until 같은 경우는 postpone, 언제까지 연기하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지속되다 last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until과 잘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사실 동사만 보셔도 약간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토익에서는 by와 until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다? by와 within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자, within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고요? 기간이 나온다. 자, by 다음에 뭐가 나온다? 시점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2 days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틀이라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within 들어간 몇 번이다? 정답은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문제가 지난 10월 달도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거기 보기에도 역시나 by와 근데 in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며칠까지라고 해서 by를 했는데 자, 그때 나오는 문제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봐라. 보기 within이 없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자, 토익은 늘 best answe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within이지만 within이 없다? 자, 그 차선책에 보기 나오는 in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는 게 지난달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within이란 문제는 뭐다? 지난달 10월 달 11월 달 지금 연속해서 2개월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달로 나올 수가 있다? 혹은 여러분들 한 달 건너서 내년에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익이 사랑하는 어떤 문법, 토익이 사랑하는 전치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D번 되겠다. 되겠죠. 됐습니까? within.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다음 가보도록 합니다. 자, 접속사 문제는 어떤 게 출제됐냐?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평이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뭐 provide that, 뭐 now that,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because, although가 출제됐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because, although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자, 접속사 중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은 여러분들 접속사가 있거든요. 자, 바로 그 두 가지가 이번 달에 출제가 됐다. 요거는 해석만 잘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째 대명사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짜투리 투부정사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대명사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소유격이 거의 다 정답이다. 하지만 요즘에 나온 추세는 뭐다? 제기대명사에 좀 조심하라. 그것도 뭐다? 강조용법이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강조용법 어디다? 문장 끝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자, 문장 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조용법
적으면 위험하고 반드시 그게 필요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 보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필요 없는 자리, 뭐다? 완벽한 문장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themselves 찍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정대명사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은 바로 이거는 그냥 억양 기억나죠? each of the books 명사, 탄스 동사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치가 여러분들 이번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부정사는요. 매달까지는 아니지만 2, 3개월 간격으로 나오는데 거의 다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었죠. 여지없이 이번 달에도 be set to라고 해서 투명사 들어가고요. 바로 be scheduled to랑 같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 5 보셨는데요. 자, 문제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문제죠. 보통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는 바로 대명사 소유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인칭 대명사. 자, 근데 쭉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어요? 문장 끝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문장 끝에 위치한다? 자,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 자, 보시니까요. 무거운 물건을 여러분들 나르다라고 해서 그냥 문장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완전한 문장 뒤에는 뭐 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바로 뭐 된다?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해서 정답을 바로 D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어쩌죠? themselves라고 돼 있지만 their own 이라고 해서 선생님 C번 같은 것도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their own 입이 좀 착 달라붙죠? 그런데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냥 their own이 아니라 뭐다? on their own 이라고 해서 앞에 뭐다? on이라는 전인사가 들어가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다? 완전한 문장 끝에 바로 themselves,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요. 여기 삐리리 오브더입니다. 자, 삐리리 오브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삐리리 오브더 여기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에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 자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every of the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every 다음에 thing이라든가 뭐 body라든가 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보기에 당연히 없으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다음에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요 반드시 고려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 삐리리 오브더인데 또 여기서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일단 D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 which, 뭐 when, 뭐 why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은 관계라는 의미가 들어왔는데 관계가 뭐냐?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가 되려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뭐죠? was created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선생님 여기 have been identified 동사 아니에요? 자,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의 동사는 바로 was created라는 동사가 나오죠.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뭐를 접속사 역할하는 D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지금 몇 개요? 4, 4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스는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another of the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B도 안 된다. 정답은 바로 C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 억양이 마구마구 기억나야 되겠죠? each of the books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요즘에 나오는 추세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보기를 갖다가 우리 단번에 답을 그냥 찍는 학생도 있지만 요즘에 특히 이제 9월달, 10월달에 굉장히 두드러진 경향이 뭐냐면 나머지가 안 되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고르셔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느낌이 간다. 그래서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뭐 된다? 왜 오답이 되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점차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달에 어휘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라고 해서 뭐 된다? 그렇죠. A series of 라고 나와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목표나 목적.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굉장히 말씀 많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3년 전에 나오는데 요게 나올 때가 됐다. 임박했다고 했던 거 뭐 된다? aim 되겠죠. 근데 이 aim에 그치는 게 아니라 B2를 가지는 겁니다. 뭐 goal, purpose, job, aim 이런 것들이 비투를 가지는 거. 자, 그다음에 가격 할인이죠. 보통 할인된 가격이라고 할 때 reduced prices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격 할인. 요게 하나의 복합 명사 뭐 된다? price reduction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들어올리다 뭐가 됐습니까? lift.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미치거나 그 다음 또 뭐가 된다? 어떤 반영하다의 개념에 바로 influence란 동사가 출제됐습니다. 자, 고려하다, consider. 그 다음에 준비가 됐다라고 할 때 뭘 쓴다? be ready to 부정사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뚜렷한인데 요 단어 좀 주목합니다. 자, 요 단어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이 뭐냐면 단어가 자꾸 품사를 바꿔서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출제된 게 바로 specific, specifics라고 해서 specifically라고 해서 그 단어가 명사 한 번, 형용사 한 번, 뭐 부사 한 번, 동사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markedly라고 해서 부사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형용사로 쓰여서 아주 뚜렷한 뭐 개선, 뚜렷한 뭐 증가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이번에 또 출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긴밀히 협력하다. 긴밀히 여러분들 뭐가 된다? 일하고 하는 거죠. work with 한다는데 그 사이에 closely라고 들어와서 혹은 collaboratively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할 때 highly effective, highly effective. 여러분들 어휘는요 궁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highly effective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라고 할 때 initially, initially라는 들어가는 이런 어휘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번 갑니다. 4번은 보시니까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문장 보기 전에 딱 눈에 띄어야 되는 것보다 B2, B2 요게 눈에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B2는 여러분들요 개나 소나 쓰는 게 아니라 뭐다? 그 앞에 문장이 이런 것들이 있죠. 골, 또 뭐가 있어요? purpose 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job 이런 거 있죠. 또 뭐 있어요? aim, 또 뭐가 된다? objective.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출제됐던 게 뭐냐면 미션 같은 게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goal, purpose, job, aim, objective, 그 다음 mission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문장에 주로 나면요. 동사는 바로 B2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혹은 B2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걸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2가 나왔네요. 자 보자마자 뭐다? aim 들어간 정답 몇 번? B번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해석해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거. 정답은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하죠. 자, 5번은 보니까 이 Brownies Group 이 second quarter profit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뭐다? 두 번째 분기의 수익이요. 어떻게 된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뭘 보여줬습니까? 바로 over the previous quarter, 지난 여러분들 분기에 걸쳐서 뭐다? 아주 increase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 분기보다 많이 증가했다, 뭐 조금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뭐다? 바로 marked가 들어간 몇 번? A번 되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다양하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다양하냐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various 왜 안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있거든요. 혹시 억양 기억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 various 뭐라고요? multiple 또 뭐 된다고요? numerous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형용사는 여러분들 뒤에 뭐를 가진다? 바로 복수 명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various, numerous, multiple 다음에 복수 명사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increase랑 잘 쓰는 거 있죠. 특히 증가나 감소에 쓰는 거 뭐 significant 이런 거 있죠. 뭐 dramatic 이런 거 있죠. 뭐 sharp란 단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증가나 감소에 쓰이는 그런 거는 뭐다? 궁합으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이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자, 6번은 보니까 비동사 뒤에 effective, 형용사를 꾸미는 바로 부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부사는 제가 어떻게 했다? 바로 궁합으로 암기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ffective 효율적인데 어떻게 효율적이요? 매우 효율적이다. 무슨 effective? highly effective. highly effective 하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정답은 바로 B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토익을 처음 시작하거나 잘 모르는 학생은 선생님 많이 효율적이다 해서 머치 같은 거 안 냅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자 머치란 아이는요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답이 될 때는요 주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 들어갑니다. much better, 뭐 even better 할 때 우리 여러분들요 much란 아이는 주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 많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effective 형사를 꾸미는 바로 highly effective 되는 정답 몇 번? 바로 B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파트 5 여러분들 문법 어휘 문제를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들요 문법 문제는 얼마 그다음 어휘 문제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 5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역시나 파트 6에서 아주 단글 문제 있죠. 동사 시제 문제가 여지없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 파트 6의 시제 문제는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미래, 뭐 현재, 그다음에 현재 완료 요 정도. 그래서 이제 과거도 가끔 출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미래나 현재 혹은 현재 완료 정도가 많이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사역동사 help가 저는 파트 5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파트 6에 나왔더군요. 그래서 help란 준사역 동사 보자마자 목주어가 다음에 to be 정사 아니면 동사원형 들어가는 optimize 요게 이제 답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형용사 다음에 무슨 자리다? 명사 자리 들어가는데 여기 서울 베이스라고 있으니까 하이픈이 들어간 거 형용사로 취급한다. 그 뒷자리 명사 자리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좀 조심합니다. 요거요. 학생들이 스페이스란 명사 앞에 어머 형용사네 라고 해서 렌터 해서 결론적으로는 답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렌탈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그래서 렌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어떤 뭐가 됐습니까? 어떤 빌링 공간 이게 되겠죠. 임대 공간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렌털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명사들은 바로 복합 명사죠. 그래서 실질적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렌탈을 하셨겠지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사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토익 시험에 나오는 분사 문제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여러분들 분사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수식하는 여러분들 분사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of란 전치사가 있으면서 size,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요 ing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머지 보기는 여러분들요. 이 size랑 전혀 상관이 없는 뭐 variation이라든가 vary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aried가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게 보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냥 varying을 찍으면 되는 문제.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 분사라는 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즉 size를 목적으로 받든 얘를 갖다 수식하든 간에 나머지 보기는 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반복되는 얘기, 나머지가 안 되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접근하셔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이즈, 여러 가지 사이즈라고 해서 얘를 꾸미는 분사가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 6의 어휘 문제는요. 또 뭐 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업그레이드 해서 앞에 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 여기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upgrade, 그 다음 event, challenge라는 단어가 출제됐습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나요? 없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출제됐고 부사는 여전히, 그 다음 전치사 by, 참 잘 나오는 거죠? 요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속 부사가 좀 평이했습니다. 자, 뭐 누구나 봐도 반대되는 사실 해서 however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걸 설명하는 and also라는 또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게 이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이나 어휘 문제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장 삽입이 좀 여러분들 관건이었었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게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에서 140번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봅니다. 자, 139, 140, 자, 141, 142인데요. 자, 여기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파트 6도 다 읽어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 답을 체크하고 넘어간다. 자,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 지금 여기 문장 삽입은 좀 앞문장, 뒷문장을 읽어봐야 되겠고 142번은 뭐다? 요거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반면에 139, 140, 특히 140은 빨리 찍을 수 있는 문제죠. 자, 보니까 여러분들 스페이스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데 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다? 명사들은 바로 복합 명사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된다? rental space라는 요게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D번 되겠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9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email message serves as a verification of your registration입니다. 너가 등록한 거에 대한 어떤 확인으로서 이 이메일 메시지 갖다 보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confirm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serve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serves, confirms. 지금 동일한 동사가 이렇게 딱 나란히 나왔네요. 그럼 그걸 갖다 이어주는 건 뭐다? 바로 등, 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 뭐가 있을까요? and, or, but 이런 것들이 바로 등위 접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걸 확인하고자 그다음 이메일 쓴 게 이런 거다라고 해서 뭡니까? 거의 자연스럽게 순접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and 그리고 또한 확인한다는 여러분들 의미가 돼야 되니까 and also가 들어가면 몇 번이다? 정답은 바로 A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 문제 여러분들 문장 삽입입니다.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읽어볼게요. 자, please note that we have changed one rule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규칙을 갖다 우리가 바꿨거든요. 자, 뭐예요? regarding 뭐에 대해서 booth setup 이라고 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데 관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올해는 말이에요. exhibitor 여기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must have their booth completely set up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설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9시 5월 3일 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 앞에 5월 3일 9시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날짜 뭐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정답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스케줄 이 들어가는 final schedule will be posted next week라고 해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된 스케줄이 뭐된다? 게재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바로 D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여기 올해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 one rule, 한 가지 규칙을 갖다 바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규칙이 뭔데? 야, 우리 규칙 변했어. 근데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게 언급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요. 일단은 버리고 바로 여기 뒤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버린 게 버리고 그 앞에 보니까 바뀐 게 뭔데? 그걸 받는 경우죠. 그래서 특히 문장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this, 뭐 them, it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 한 가지 규칙이 뭐다? 그게 말이에요. 요게 뭘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disposal, 처분하는 거, 저장하는 거 되겠습니다. 라고 들어간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14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좀 문장 삽입을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여러분들 독해를 보실 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 논리 전개. 우리가 그냥 뭐 한다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뭘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요. B를 고르셨을 거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느낌으로 뭐다? 그냥 5월 3일 뭐 시간 뭐 날짜가 나오니까 스케줄 아닐까 해서 딜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40이면 뭐가 된다? 보니까 we thank you again. 감사드린다는 얘기죠. For taking part in이라고 해서 참석하는 거. 우리 뭐가 돼 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뭐 exhibition도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9번째 뭐 어쩌고저쩌고 트레이드 쇼라고 나오는 거죠. 바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답은 몇 번 되겠다? 이벤트가 들어간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머지 문제는 좀 괜찮았지만 바로 141번의 학생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해봤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음은 파트 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여러분들요.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 체인 온라인 챗 디스커션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한 화자의 의도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쉽게 나왔죠.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는데? Can you help? 도와줄래? 라고 들어가는 말. 즉 앞문장과 뒷문장만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여러분들요.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동의어도 역시나 여러분들 세 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자, resolution이란 단어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요. 종종 보는 단어죠. 우리 뭐 화상도가 어떤데 이런 얘기죠. 화상도란 얘기 뭐냐면 이거 바로 사진에 어떤 우리가 세부적인 걸 갖다가 얼마나 잘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른 거. 그래서 level of detail 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draw up이라고 해서 원래 draw up the contract이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거든요. 즉 계약서를 갖다 준비하는 개념으로서 prepare한 단어. 그다음에 put force가 나옵니다. put force는 여러분들요. 말 그대로 앞에 갖다 둔다는 얘기죠. 자, 뭐가 된다? 뭔가 들이댄다는 얘기. 즉 제안한다의 개념으로서 propose한 단어로 이제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여러분들요. 지문을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요. 3중 지문 되겠습니다. 자, 186에서 190인데 첫 번째 지문 바로 보니까 이메일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누가 누구한테 보내냐? 바로 칠콕이라는 사람이 바로 데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바로 첫 번째 이메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요. 역시나 또 이메일인데 누구다? 이제 역시나 반대로 서로 주고받는 이메일입니다. 바로 데사이라는 사람이 누구? 바로 칠콕한테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 이메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메모랜덤, 어덴덤이 나옵니다. 어덴덤은 여러분들요. 애들한 단어에서 벌써 느낌이 나오죠? 바로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부록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추가가 된 어떤 문서가 바로 세 번째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contract extension이라고 해서 계약을 갖다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client reporting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한테 보고하는 거 해서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문을 갖다 먼저 딱딱딱 훑어본다. 그리고 질문을 보라 그랬었죠.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who most likely is Mr. 칠콕이 나옵니다. 자, 칠콕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었죠?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요. 이메일을 갖다 뭐다? 보내는 사람이 바로 칠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자기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은 첫 번째 지문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요. 187번은 뭐 된다? 8월 9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유명사, 날짜,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8월 9일이라고 해서 먼저 보셨으면 바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어디 나와 있나요? 어디 나와 있나요? 바로 첫 번째 보니까 8월 9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요 근처에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지문을 다 읽고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문 보면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겠죠. 자, 188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drawn up 이라는 단어의 동요를 물어봅니다. 역시나 이것도요.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drawn up 이라는 요 단어의 동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가보도록 하죠. 나머지 189번은요. when, 자, 날짜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날짜가 뭐 8월 9일도 나오고 뭐고도 나오고 여러분들 날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when most likely was the work delay, 자, due to road close가 되겠습니다. 뭐 도로가 약간 폐쇄되나 봐요. 도로 폐쇄 때문에 작업이 지체가 되는 건 언제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날짜를 갖다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0번에 이렇게 낫 들어가는 요 문제가 뭐다? 일치, 불일치 문제. 하나씩 소고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A, B, C, D가 이렇게 종류가 나오죠.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에서 여러분들 날짜, 숫자, 그 다음에 종류가 나온다? 100% 연계 지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메모랜덤, 어덴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요건 뭐다? 세 번째 지문과 또 다른 지문을 갖다가 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요. 가늠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186번에 칠콕이 누구냐라고 들어가는 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I'm glad we were able to chat earlier about the progress being made on my new downtown store construction 되어 있습니다. 자, 기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찍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바로 progress, 어떤 진척 상황입니다. 어떤 겁니까? Made on my new downtown store construction이죠. 자, 가게 문을 여나봐요. 이 가게에 대한 어떤 공사에 관해서 그 진척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논의를 했나 봐요. 그죠? 자, 그러면 I was disappointed.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To hear about the delay. 연기가 된다는 얘기죠. 뭐야? Until July 11th 나옵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날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짜 좀 예의주시하면서 봅니다. 자, 7월 11일까지 여러분들 지체가 된 거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자, but it should be fine. 자, 근데 괜찮은 것 같아. Since the store will be ready to launch before my current commercial lease ends on August 9th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그 가게가 말이죠. 준비될 거야. 뭐요? 오픈할 준비가 되는데 언제 전에요? 내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로 들어가 있는 그 가게 있죠? 그 가게가 8월 9일 날 끝나거든. 근데 그때 끝나기 전에 7월 10일은 충분히 여러분들요. 충분한 날짜죠? 그래서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된다? 자기 가게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일이 뭐 진척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라는 경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컨트랙이라는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이 사람 뭐가 됐습니까? 받는 사람이 아까 대사였었죠? 이 사람한테 어떤 진척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바로 customer가 되는 몇 번이다? 정답은 바로 D번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0주문에 8월 9일은 어떤 날짜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바로 뭡니까? 계약이 끝나는 게 이제 8월 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됐어요? 8월 9일 날 그때 끝나면 바로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새로운 가게에 다시 오픈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서 그걸 공사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다?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88번 보시니까 drawn up이라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 뭐 연기된 다음에 근데 8월 9일까지 뭐 끝난다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에 on the other point.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갈 때 있거든. We discuss. 우리가 논의한 거. I think a weekly progress입니다. 자, 매주마다 그 진척사항을 갖다 버린다. 업데이트하는 것이 suffice. 충분할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자, so just be clear. 라고 해서 명확하게 말한다면 I'm expecting you.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요청사항이 나옵니다. To revise and send a new memorandum by the end of the week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수정해서 어떻게 된다? 좀 새롭게 한번 써봐서 한번 줘볼래?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사람은 일주일 정도에 뭐가 된다? 매주마다 좀 진척사항을 좀 보고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글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I have drawn up and attached the final version of the memorandum 되겠습니다. 내가 드론업 해봤거든. 드론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작성하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갖다 내가 한번 여러분들 작성해봤다, 한번 봐봤다, 혹은 준비해봤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첨부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뭡니까? 파이널 버전을 갖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도로가 지금 폐쇄했다고 우리가 문제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자, around the city, slow things down 돼 있습니다. 그 도시 주변에 말이죠. 최근에 도로 폐쇄, 도로를 갖다가 이제 공사 때문에 폐쇄돼서 자, 뭐죠? 우리가 하는 진척 상황이 굉장히 늦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but they didn't affect. 근데 영향을 우리 스케줄에는 많이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Since the project is approaching completion. 그래서 우리 일하는 게 거의 마감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need to be finalized. 마무리 짓게 많다. 자, I will make an effort to keep you updated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가 됐습니까? 내가 좀 많이 좀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however, 그런데 I have to ensure that 자, 여러분들 확실해 줄 게 있다는 얘기인데 the project is done correctly and in a timely manner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다? 좀 잘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메일과 두 번째 이메일에서 뭐 된다? 바로 고객, 어떤 일을 부탁한 사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잘 되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메일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메모랜덤, 어덴덤을 보시니까 바로 contract extension 나옵니다. 자, 계열 갖다 이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in light of the city council decision. 자, 여기 시의회에서 결정이 내렸죠. 어떤 거요? 바로 이 도로입니다. 아까 로드 클로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도로의 폐쇄가 언제부터? 6월 13일부터 6월 22일 날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renovation to the building now have a completion deadline of July 11th가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원래 이제 7월 2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다? 이 도로 공사 때문에 약간 늦춰져서 우리가 7월 11일로 이제 됐다는 얘기죠. 자, no additional material or labor cost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여러분들 어떤 재료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건물을
이제 아까 공사한다던가 했었을 때 거기 추가적인 어떤 재료라든가 labor cost, 노동비는요, 추가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work wi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rate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계산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합의 본 그런 금액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I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계약업자가 to cover the cost of applying for any additional permit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된다면요. 바로 계약한 이 계약업자가 뭐다? 자, 그 비용을 갖다 다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client reporting, 자, 고객한테 보고해야 된 내용 봅니다. As per our email discussion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에서 논의한 대로 말이지 bi-weekly progress가 돼 있습니다. bi-weekly. 자, 여러분들요, bi-weekly는 격주입니다. 격주 되는 거죠? 한 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건너서 이제 다음 주란 얘기죠. 그래서 격주란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랬었죠? 이 사람은 야 그러면 weekly였던 것 같아 이런 얘기죠. weekly. 매주마다 보고하는 게 어떻게 같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bi-weekly라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weekly를 요청했지만 얘는 bi-weekly라고 일하는 거니까. 참 여기까지 읽어보시면서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6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서로가 지금 store, 새로운 가게를 갖다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이제 계약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client가 되는 customer가 들어간 정답 D번 되겠고요. 그다음 8월 9일은 아까 했다시피 뭐다? 이 사람이 이제 끝난다. 이제 새로운 가게를 이제 오픈하게 되겠죠. 그래서 B번. 그다음 drawn up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갖다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해 봤는데 한번 봐봤는데 준비해 봤는데 이런 얘기죠. prepared 들어간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9번에 보니까 여기 도로 폐쇄 때문에 지금 지체되는 건 언제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디 나왔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요. 지문에 보시니까 뭐요? 시의회에서 결정한 게 언제부터? 6월 13일부터 22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날짜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요? 6월 13일부터 22일. 여기 딱 걸리네요.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190번의 여러분들요. 여기 메모랜덤에 반영되지 않은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거기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비용은 이 사람들이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번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 B번에 purchase of permit, 추가적인 여러분들 허가가 필요하면은 바로 contractor, 계약하는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다 커버할 거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데드라인도 우리가 연장했었어서 7월 2일이 아니라 7월 11일. 자, 그런 식으로. 자, 근데 frequency가 여러분들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쓴 사람, 맨 처음에 7곡이었나요? 그 사람이 쓴 거는 바로 weekly였는데 bi-weekly로 됐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다. 정답 몇 번이죠?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트 7을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자, 어떤 문제? 예를 들어 시간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류가 나온다. 100% 연계 지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날짜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186에서 190번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많이 흐려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좀 독해서 약간 집중이 딸린다. 이런 학생들은 바로 뒤에서 뒤에 3중지문부터 여러분들 거꾸로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리 평소에 그렇게 공부해 보셔서 나중에 시험에 한번 적용시키는 것도 일종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1월 27일 신토익 논란 종결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오늘 이번 11월 27일에 나왔던 문제는요, 우리 그냥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요, 반드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나왔던 단어 혹은 문법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험에도 꼭 적용하셔서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였습니다.